자, 이번 이야기는 스마일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분이 판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판소리를 하다 보면 산에 가서 산공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또 산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오늘 스마일님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용기 내서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한 거예요. 판소리를 직접 하셨고, 그 판소리를 하다 보면 산에 가서 산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서 실제로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제가 겪었던 일도 있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분이 좀 겪으셨던 일도 있어서, 예. 보고 듣고 겪었던 것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산 공부가 대략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상공부 같은 경우는 판소리나 뭐 이제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은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산으로 이제 합숙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레슨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연습도 하고, 뭐 서로 같이 레슨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합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아, 이게 판소리가 또 시끄럽게 으악 이렇게 지르는 거기 때문에 산에서 네, 대부분 많이 하나 맞아요. 봐요. 네, 아무래도 산에 뭐 전기를 먹는다라고도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예.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소리가 좀 퍼지면서, 네, 득음을 하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또 신기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쪽 분야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했는데,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7살이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7살은 너무 어린 나이니까 상공부를 가게 되면 상공부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이제 언니들, 선배들이랑 지내면서 맨날 저는 우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막 엄마 보고 싶다 이러고 매일 우는 게 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이제 힘이 돼주셨던 분이, 어, 저희 레슨실에 같이 갔던, 합숙을 갔던 분이 아니라 그 산을 저희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는 20년 전도 더 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에도 초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주막이었는데 네. 저런 곳에서 사람이 장사를 하나 싶은 곳에 웬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회색깔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가, 이렇게 항상 밤톨머리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까까머리를 하시고 되게 선하게 생긴 분이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없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서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어리고 이러니까 딸 같은 마음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으면 저는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 입구에서 항상 제일 입구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중간중간 올라오셔서 먹을 거 주고 가시고 막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는 삼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약간 상 공부가 기다려질 정도의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7살, 뭐 8살, 9살, 뭐 10살 이렇게 매년 그곳을 가니까 매년 그분을 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이었는데 그곳을 또 갔어요, 여름에. 네. 근데 그 자리에 그 산 입구에 있던 그 주막이 굉장히 깔끔한 초가집의 주막이었는데 갑자기 폐가 수준이 아니라 흉가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그 뼈대만 남아있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막 예. 깜깜하고 너무 무섭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아저씨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랑 언니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디 가셨냐. 네네. 근데
당시에 제가 어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아, 그냥 어디 이사 가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셔서, 아, 너무 아쉽다. 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랑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 얘기가 나와서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신병을 앓으셨던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막 뿔뚝뿔뚝 막 이게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든 눌러서 참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쓰셨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족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인심이 굉장히 후해가지고 맨날 모여서 동네 분들끼리 저녁 먹고 서로 막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느 때처럼 그 저희 이장님이라 그러나요? 그 이장님 와이프분이 이제 백숙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갖고 아 우리 오늘 저기 했으니까 먹으러 와요 이렇게 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분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먹을 거를 더 들고 오셔갖고 같이 나눠 먹던 분이신데 네네. 이분이 그날은 대답을 안 하시고 뚝 그냥 끊으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야? 뭐 오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끼리. 자꾸 남은 분들끼리 드시는데 막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시더래요. 그분이. 오. 그러니까 뭐 오늘 저쪽 주막 뭐가 바쁜가 보다 안 올 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본인들끼리만 이제 소주를 드시고 계셨대요. 거실에서.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초겨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때가 좀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소주를 먹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데 밖에서 누가 구구구구구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소주를 드셔서 놀라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시던 분들 뭐야 뭐야 이랬고 이제 이장님 와이프분이 이제 나가신 거죠 밖으로. 네. 근데 그때가 초겨울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밖에서 여름에 입는 삼배 모시 아세요? 혹시 한복에서 아, 알죠. 모시 원단이 있어요. 예, 네. 시원한 거. 그 여름에 입는 삼배 모시 원단의 옷만 하나 입고 비도 그냥 쫄쫄쫄쫄 다 맞으면서 문을 구구구구구 이렇게 계속 두들기시더래요. 오, 예. 문을 항상 이제 열고 들어오시고 뭐 이제 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법도 아시는 분인데 왜 문을 저러고 있지? 아 감기 걸리겠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놀라셔서. 근데 이제 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보통 거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소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아 왔냐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눈길도 안 주시고 갑자기 그분이 거기에 딱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을 이제 그 거실을 쭉 둘러보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막 찾으시더래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띠 이런 욕을 막 하시면서 수볼 막 뭐라고 이러면서. 네. 그 이제 수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엄청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왜 우리가 방언 터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막 삐리비리비리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욕을 막 하시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고 계시던 그 분들이 다 동네 분들이 친한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예. 항상 막 사람 좋은 웃음만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왜 이래 왜 이래 취했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드셨나 봐. 왜 이래 왜 이래 계속 이러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뭐에 이렇게 홀렸다가 확 깬 듯이 여기가 어디냐고 막 이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대답도 하기 전에 본인이 혼자 막 주저앉으시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막 놀래갖고 다들 듣는데 이분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본인이 3, 4년 전부터 신병을 앓고 있고 어떻게든 눌렀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계속 안 돼서 본인이 이제 정신을 이제 놨다가
정신이 어느 순간 들면 갑자기 본인이 막 그 도로 한가운데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눈을 뜨면 그 산 입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주막에서 그분이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시냇가처럼 이렇게 물 흐르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럼 물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그 안에서 막 눈을 뜨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본인이 정신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으셨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예. 막 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심각성을 이제 느끼고, 아, 그럼 우리가 굿을 하든지 무당을 좀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아는 무당분을 불러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무당분이 그 주막 입구 쪽에 마당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당을 딱 들어서시면서 계속 이러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 저기 안 들어갈 거니까 쟤 데리고 나오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나올 때까지 이러고 고개만 막 저으시더래요. 아니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분이 딱 나오셨는데 얼굴을 딱 보더니 그 분을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무당분이 예. 왜 그 아저씨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 안 보고 이렇게 쭉 주변을 살피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무당분이 아저씨를 쭉 이렇게 주변만 살피면서 뭘 막 찾으시더래요. 예. 그러더니 아, 그렇지. 안 돼. 너 안 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건가 이러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는데, 너는 신을 안 받아도 죽고 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 20% 안 될 거다. 와. 거기다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라 잡신이라고. 아, 이제 허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네네. 허준 거죠.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달고 있으니 네가 살 수가 있냐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는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 내가 신이라도 받으면 이게 나을까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는 무슨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한두 달이 어물쩡 지나가셨대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시간이 두세 달이 지난 와중에 그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본인을 해하는 행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자신을 해야 근데 하는. 네. 근데 그 행동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주막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네. 왜 이렇게 작은 마당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입구에 큰 마당 말고. 아, 네네. 꼭 그쪽 자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쓰러져 있으면은 동네 분들이 다음날 확인하고 막 구하고 이런 게 너무 잦았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사람 하나 죽겠다. 이래서 그냥 너는 어쨌든 10% 20%라도 확률이 있으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받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네 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분도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 무당분이 다시 오셨는데 무슨 막 상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구슬 할 때. 이제 상을 차리고 그 옆에 이제 악사분들이 쭉 둘러싸고 막 이제 음악이 고조가 되면서 한창 이제 그 무당분이 받고 계셨대요. 근데 그 앞에 이 분이 이제 무릎을 꿇고 계셨대나 이제 앞에 딱 계셨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확 쓰러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모였던 마을 분들은 뭐야 이제 뭐 받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몇 초 안 돼서 눈을 확 뜨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와 이러고 막 본인 그 현관문 있죠. 예. 자기네 그 주막의 현관문 그쪽으로 와 뛰어가더니 그거를 막 때리고 부수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그 문을 막 나중에는 막 하다가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그때 봐서 기억이 나는데 초가집이면 왜 보통 초가집들은 문이
얇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창호지를 덧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업장이다 보니까 그 큰 현관문을 옛날 양반집에 쓰던 두꺼운 나무문 있죠. 아, 알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해놓으셨던 거예요. 양쪽으로 두 개를. 근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특히나 혼자서는 절대 뽑을 수가 없는 무게인데 어디서 괴력이 나는지 그분이 막 그러더니 그게 기울어서 뽑혔대요. 예. 그러더니 안으로 본인이 막 들어가서 막 그 무당분을 보면 들어와 막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뛰시더래요. 계속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빙글빙글. 근데 무당분이 나 저기 안 들어간다고. 쟤 잡아오라고. 쟤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남자분들이 다 가서 어떻게 막 이제 힘을 해가지고 잡아서 결국에 그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딱 주저앉혀 놨더니 목이 뒤로 팍 꺾이면서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뒤로 막 목에 막 계속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진짜 꺾으신 거 아니죠? 본인 목. 지금 살짝 이제 꺾으면서 오, 했는데 이렇게. 예. 리얼해서. 뭐 이렇게 계속 막 꺾더니 갑자기 또 팍 하고 이제 고개를 꼿꼿하게 드시면서 웬 애기 목소리, 무슨 할아버지 목소리, 아줌마 목소리, 막 온갖 목소리가 막 다 섞여가지고 예. 목소리가 계속 바뀌면서 그 무당분한테 쳐다보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괴력으로 무당분한테 막 달려드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들어오라고 계속 그러시더래요. 와, 그분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해도 계속 목을 조르고 막 이게 너무 이게 되니까 완전 그냥 구판이 뭐라 그러죠? 완전 엉망진창이 됐대요. 악사분들까지 네. 다 나서서 말리고 그냥 깽판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만 저는 듣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무당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리고 이제 신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근데 신을 받고 그 무당분이 가시면서 계속 이러시고 어떤 말을 이제 그 이장님한테 해주고 가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분이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현관문 그쪽 입구 쪽에서 결국엔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 못 사셨네, 진짜로. 네, 예. 받고 한두 달 있다 그렇게 되셨대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쇼크인 거예요. 그쵸. 그때 당시엔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집이 왜 폐가가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분이 매번 괴로우니까 그 안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고 막 그렇게 불지르고 난리를 치셨던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제가 아까 왜 무당분이 마지막으로 이장님한테 어떤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저기를 왜 안 들어가는지 아냐고. 예.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나도 죽을 거라고. 와. 당신들도 죽을 거니까 누가 들어가도 저기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 죽어서 나올 터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가 굉장히 그 잡신이랑 안 좋은 그 악령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산에 있는 악령들이 죄다 여기가 지들 집인 줄 알고 여기 고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누구 하나 죽어봐라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에 네. 살고 있으니 제가 남아나겠냐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당분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이제 포기를 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는 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어갔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막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곳에 이제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그곳에 자주 머물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살다 네, 보면 네.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너무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야, 그러면 스마일님, 이야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네,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네네. 상공부에서 겪었던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어,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는 일어났던 일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같은 상공부 자리를 안 다니고 매년 다른 곳으로 막 옮겨 다녔었어요. 혹시 터가 어떨지 모른다고. 네네. 근데 그때 고2가 됐을 때도 또 새로운 곳을 저희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에 일어난 여름 상공부가 이상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예. 모든 멤버들한테.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일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좀 건너뛰고 지금 말씀드릴 건 저희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보고 겪고 이제 느꼈던 그런 동시에 겪었던 일이었는데 아, 무섭겠다. 어, 예. 제가 그때 고2였고 저랑 또래인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고 20살이 넘은 언니들이 같은 방을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합숙이다 보니까 막 대여섯 명이 같은 방을 막 옹기종기 모여서 자는데 보통은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빼면 9시간, 10시간을 연습을 계속 소리 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저녁 뭐 막 8시부터 막 꼬꾸라져요. 막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기운이 딸리니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희가 12시가 넘어도 다들 멀뚱멀뚱하게 아무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유난히. 근데 이제, 네, 유난히 그날따라. 근데 이제 저희 바로 옆방에 선생님이 계셨고, 이제 밖에 거실로 나가면 이제 이모들이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불빛이 새어나가면 얘들 안 잔다고 맨날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저희끼리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무서운 얘기나 하자 이러고 그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돌비님한테는 아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가 좀 센 편이 아니어서 뭐를 그때까지는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무경험.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언니들이랑 친구들은 기가 굉장히 좀 센 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툭 하면 보고, 툭 하면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익숙한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언니들이 해주는 얘기가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그쵸. 엄청 집중을 하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한두 시간 넘어가서 막 2시 그때가 넘었을 때인 것 같은데 막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 귀에 어떤 여자가 막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 판소리는 판소리인데 뭔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구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음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런 소리를 어떤 여자가 부르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노래를 부르겠으며 이게 그냥 가까운 어디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도 저기 먼 산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가 메아리가 쳐서 들리듯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웅웅 울리면서. 그거 한 번만 가능할까요? 아까처럼? 잠깐 했는데 되게 잘하셔가지고. 막,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러니까 저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헛거가 들리나 보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이렇게 하고 무시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리고. 막 이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숙소가 저희 산에 올라가는 그 산 입구랑
거의 걸어서 2km, 2km, 3km 가까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저기 산속 위에서 한다고 저희한테 들릴 수가 없는 정도의 길이었어요. 네네. 그 새벽에 이게 뭐지? 그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언니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언니, 나 아까부터 계속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불러. 이랬더니 언니들이 그때 저희 6명인가 7명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언니들이 죄다 하나같이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기는 이제 얘기 꺼낼 게 없으니까 장난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들이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야 언니 나 아까부터 계속 노래가 들려 미치겠어 제가 이랬더니 제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이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야 나도 들려 이러는 거예요. 어? 너도 들려? 나도 들려.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은 저희가 동갑이고 그러니까 이제 짜고 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 또 왜 이래 됐어 파해 자 이렇게 분위기가 되길래 진짜라고 우리만 진짜 믿어주라고 미치겠다고 진짜 들린다고 막 이랬더니 언니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얘네 고개 다 숙여 이러는 거예요. 예. 쳐다보지 못하게 서로를. 그래서 고개를 다 숙였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언니가 그 언니가 신기가 제일 셌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니들이 그 여자가 부른 그 음을 똑같이 따라해보라고. 오. 따라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들은 그대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공기가 막.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라고 미리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에이 그냥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정말 즉석에서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짤 시간도 없잖아요. 아, 주작이 안 되지. 그냥 같은 네, 같은 음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같은 음을 내니까 언니들이 다 이제 소름이 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니들이 저희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그때는 이제 얘들도 튀었네. 얘들도 이제 됐나 보다. 얘들도 이제 시작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들은 막 자자고. 근데 이제 저희 둘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날 둘이 손을 꼭 잡고 막 벌벌벌 떨다가 잤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보통 이제 새벽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를 또 나가서 연습을 해요. 네. 근데 그날 저랑 그 같은 음을 들었던 친구랑 아침을 준비하는 당번이어서 저희 둘은 안 나간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 준비를 막 하고 밥상을 다 차렸는데 한 분 이제 다 들어왔는데 그 이모님이라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의 반무당 같은 분이셨어요. 아, 거의 그래서- 무당 같은. 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받으신 것까지는 아닌데 막 이 사람의 뭐가 보이고 어떤 그 불길함을 느끼고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셔서 저희 스승님도 함부로 못 하시던 이모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들어와? 전화해봐.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안 받고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먼저 먹자. 연습 집중했나 보다. 이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밥상에서 이제 딱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네. 이모님이 갑자기 그 중문이라 그러죠. 이제 현관문 다음에 중문. 그 중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시더니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욕을 막 혼자 하시면서 오호. 더럽게 됐네, 더럽게 됐어 막 이러면서 온몸에 이제 물이 다 젖어가지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비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 저희가 이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샤워하겠다고 젖었으니까 샤워하겠다고 이러고 저희 밥 먹는데 샤워실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저러지? 이러고 저는 그냥 밥을 먹고
다 치우고 이모님이 나오셨길래 따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저 이제 옆에 모여서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이제 저희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모님이 전날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님들은 거실에서 주무셨다고. 네, 맞아요. 새벽에 누가 계속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와, 예.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뭐야 이러다가 이제 잠결에 눈을 딱 뜨신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현관문, 중문 그 사이에 신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쫄딱 다 젖어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더래요. 오, 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딱 보기에도 엄청 이 여자가 화가 많이 나 있더래요. 예. 근데 본인이 그때 당시에 너무 졸리고 계속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에이씨 야 가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몰라 어차피 중문 있으니까 너 못 들어와 라고 이제 생각을 본인이 하시고 등을 돌리고 주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본인이 연습을 나가셨는데 그 새벽 연습은 산까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안 하고 그 동네를 그냥 돌면서 하세요. 네네. 근데 또 어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시더래요. 오, 예. 근데 이모님이 그때 딱 느끼신 게 이거는 내가 이판사판이다. 뭐든 아무튼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야겠다 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막 가셨대요. 네네. 근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소리를 연습하던 그 산이었던 거예요. 그 산 입구 쪽. 예. 근데 그 산 입구 쪽에 물이 막 흐르던 개천 같은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절대 넘어질 수 없게끔 굉장히 견고하게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사람이 거기서 빠질래야 넘어질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그 밑으로 꼬꾸라지신 거예요, 이모님. 근데 이제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는데 쫄딱 다 젖으셨겠죠? 그쵸. 그 젖으셨겠죠.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막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일어나셔갖고 정신없이 막 이제 뭐야 이러고 막 나갈라 그러시는데 어제 봤던 그 영이 순간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스쳐가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본인 머리에서 웅웅거리는데 네가 시작이라고. 니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산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와. 하나하나씩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예. 그런 게 머릿속에서 막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놀래갖고 그때는 이제 스쳐가듯이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예.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모님이 막 이제 막 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계속 잘못했습니다 빌고 막 저희가 위로를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오셨는데 오시는 그 도중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모님이 선생님 방에 들어가셔서 두 분이 한참을 문을 닫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소주 준비하라고. 그래서 소주랑 그때 이제 저희가 음식 차렸던 거랑 해갖고 막 들고 가서 급하게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절하고 저희가 제사 아닌 제사를 드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후로는 저희한테 악령이 뭐 왔다거나 안 좋은 사건이 아니라 귀신을 보고 겪은 건 그때 이후로도 너무 많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들만 저희가 얻고 왔어요. 나올 때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매년 그 산으로만 갔어요. 저희가. 어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득음을 한 사람도 있고 오. 그때 그 자리에서 뭐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엄청 목이 다 트이고 굉장히 좀 성공적인 합숙이었던 거예요. 와,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신 상태라서 막 소리를 밖으로 거의 못 내시고 막 컥컥 이러면서
소리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를 알려주면서 연습을 했던 합숙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거의 막 다 완쾌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이 많이 되셔서 나중에 막 노래도 하시고 막 이렇게 돼서 정말 저희가 이게 성공적인 합숙이었다라고 막 얘기를 할 만큼 그냥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많았던 그런 합숙으로 끝났죠, 결국에. 와, 그때 이제 스마일님께서는 아,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를 확신하게 아셨겠네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딱 그 귀신이구나, 뭔가를 들을 수 있구나. 네, 그때가 처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왜 상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산에서 또 합숙하는 그 모습이며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랬을 때 동시에 또 그 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좀 삐쭉삐쭉 서요. 그러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귀신이랑 조금 소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좀 이렇게 예술이나 연예계 쪽 계시는 분들이 기가 좀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무당이랑 실제로 팔자가 저희,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레슨실에도 결국에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한 두어 분 계셨고, 네.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나이 제일 많았다는 그 언니는 네. 그 산에서도 너무 많이 귀신을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맨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산을 올라가면. 아, 아, 예.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습할게. 막 이러고 막 혼자 돗자리 깔고 막 혼잣말을 막 맨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귀신이랑 좀 소통을 하시거나 뭐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귀신에게 잘해줬을 때 뭔가 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는 거지. 네, 그 언니는 별로 무서워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많이 봐서. 언니가 예전에 얘기해 준 게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그곳의 문을 열 때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따 갈게요 이러고 인사를 항상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 무조건. 네. 자, 스마일님께서 오늘 판소리 산 공부에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에피소드 두 가지를 들려주셨는데 다음번에도 들려주실 이야기도 있겠죠? 스마일님? 오늘 못 푼 이야기들도 있어서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생동감 있게, 판소리 중간에 잠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감히 또 이렇게 더럽게 따라를 했는데, 일단 이런 것까지 내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또, 돌소리를 또 따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실제로 판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대충 하셔도 뭔가, 진짜 뭔가 그 강력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뭐 돌소리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해주시고,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산 공부를 다 간다 이런 거를 또 알게 되었고 산 공부에 가서 실제로 이런 일들도 겪는다는 게 너무나 새롭고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